네, 뉴스 라이브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다뤄볼 주제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 내용입니다.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어제 좀 눈길을 끄는 모습이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고성이 오가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난동행위를 하거나 고성을 하게 되면 감치까지 이를 정도로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의견이나 고성이 표출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부분인데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대미문의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검사들이 감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 지휘권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네.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정경심 교수 변호인도 변호사 30년 만에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10분 동안 이런 고성과 입씨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방청석에서도 이걸 보고 탄식이 나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그 사건이 예. 법정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하지 않는 것도 이례적이고 네. 물론 뭐 그것이 그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번에 특히 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공판 조서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 있었던 그 내용을 기재를 하면서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절대적인 증명력과 우선적 효력을 갖는데 그 공판 조서에 몇 가지가 이제 그 누락이 되거나 반대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이제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예컨대 지금 검찰 측 주장과 연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이제 공소장 변경 불허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다가 별 의견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요 부분이 누락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만약에 그 수사 자료 복사가 지연이 되게 된다면 정경심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는 보석까지도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논란이 된 부분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공판 조서에 누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편파적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법정에 출석을 하자마자 작심을 하고 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10개에 관련된 의견서를 읽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허락을 하지 않겠다. 그 발언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름이 뭐냐, 앉아라. 이런 것들이 수십 차례 계속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은 직접 재판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들리는 얘기로는 10분 가까이 고성과 입씨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10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청석에서도 단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법원과 변호사, 그리고 검찰 이런 구도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뭐 앞서서 이렇게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례 없는 이런 그 재판정에서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형사소송의 구조는 재판부는 시판자이고 그 당사자가 검사 피고인입니다. 네. 검사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일은 종종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 법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심판자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 지휘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고 더군다나 재판부도 앉으라고 한다거나 이름을 묻는다고 한다던가 재판 방해를 한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는 극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이 재판이 끝나고 검찰에서도 이런 마찰과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예. 일부 일시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게 부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재판부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관련된 판례를 설명하면서 이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이 내린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실체 심리에 대한 진행이 아니라 절차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재판부도 오히려 재판을 방해하는 쪽이 지금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의견 진술에 기회를 줄지 말지 발언권을 줄지
할지 말지 변론을 어느 정도 할지는 법률에 정해진 거 이외에는 재판부의 절대적인 소송 지휘권의 행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검찰도 좀 전략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나 의견을 면밀하고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검경 갈등뿐만 아니라 검과 판이 이렇게 그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대내적으로 공표하면서까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결국 결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조금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법조인들은 냉철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불어냈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시면 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승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2심 재판부가 있고 3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률 의견으로 다툴 것이지 이렇게 좀 고성을 오간다라던가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재판부는 이 1차 기소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공소 취소하지 않고 두 번째 기소를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재판을 또 재판 그 교통 정리라고 하죠. 예. 이거 정리해야 되는 또 숙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법리 다툼이 아닌 감정 싸움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정에 있던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검사님들이 해도 되는지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법정에서 검찰 측과 재판부가 충돌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잠깐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허용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쪽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하고도 또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냐면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아마 청문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날이 바로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사문서 위조에 대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기소를 안 해도 욕을 먹고 또는 이제 기소를 갖다 그 시간에 맞춰서 했다라고 해서 다 욕을 먹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공소장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든가 공범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병합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것을 허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10개 항에 이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하나의 그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 재판이 벌어지는 초유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제목이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그리고 이제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시 비리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서 일련의 위조라든가 행사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 즉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인들 간에 있어서요. 변호인과 이 검찰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수사 자료 복사에 지연이 되게 되면 정경심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측에서 빨리 그러면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해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직원 2명을 보냈는데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더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변호인단에서는 이거는 뭐 검찰 측에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지금 아주 감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네네. 들어가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뭐 검사들이 이제 발언을 하니까 변호사가 그 재판장 발언 허용을 받고 이제 발언을 해라.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그러면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대해 의견 밝힐 기회를 얻고 하느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판정에서 변호인이
바로 이 검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런 적은 없었다. 뭐 서로가 이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어제가 이제 4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얘기들이 오가지 않고 서로 감정 싸움만 하다가 결국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올해 안에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범들을 기소를 해야, 공범이 만약에 예를 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의 주체가 있어야 이거를 행사한 주체도 있을 것인데 네. 주요 공범들이 지금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사죄만으로 판단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보통은 공범들을 다 같이 기소하는 게 원칙적이죠. 기소 뭐 참고인들이나 그런 공범들이 뭐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공범 먼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나 지연되게 된다고 한다면 실체 심리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공범들 재판 빨리 넘겨라, 그래야 같이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서 거의 수사가 막바지인데 빠른 기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매끄럽지 않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측 그 재판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진 이유들이 공범들이 이 진술을 보고 그 진술을 맞출까 봐 염려된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빨리 기소해서 형사 재판으로 넘긴다고 한다면 어차피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판 열람 복사도 통상적인 절차처럼 이행하고 공범들도 기소를 해서 상호관계, 공범들이 어떻게 역할을 가담을 했고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고 이거를 일거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좀 늦어졌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가족 비리 문제는 사실 좀 이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면 또 뭐 소환 조사라든지 기소가 있을까요? 여러 번 조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진술로서 어떻게 기소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고 그동안 검찰이 확보했던 공범들의 어떤 참고인 진술이라든가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물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재 동부지검에서 또 그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기소를 할지 언제 기소를 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인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공범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기소를 해서 좀 그 순서를 맞춘다고 하죠. 시기상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 의견이 타당해서 올해 안에 기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딸이 이제 여기에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표창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도 지금 당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일단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상장을 만들어가 일련 번호를 그 기재하고 일련 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직인 찍어주거든요. 그 일련 번호가 다른데 직인이 찍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찍혔네.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위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그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네,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표창장이 발부가 되는데, 최성해 총장은 직인을 찍은 적도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최 총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력에 대한,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요, 9월 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때 그 여권에서 최 총장과 관련된 그 허위 학력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뭐 지금 이 그 정경심 교수가 그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창장의 위조와 연관돼서 이제 아까 저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가 허위 학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제기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나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국내외 대학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를 열람을 한 그 결과 지금 현재 그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위 학력이 이제 그 포함이 돼 네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사실 그 사립대 총장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해임에 준하는 그 징계를 갖다 지금 현재 또 면직을 요구하는 이런 교육부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어떤 그 2달간에 걸친 그 조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승혜 총장이 현재 그 심각한 그 학력 위조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예,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교육부가 조사해서 5개 학위 가운데 3개가 그러니까 단국대, 템플대, 워싱턴 침례대에서 받은 이 학위가 모두 허위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 이제 법인의 임원이 될 때도 이런 허위 학력을 기재를 해서 이력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총장까지 이르렀고 네. 직을 유지했고 그리고 한국교육대학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부회장 직책을 맡았을 때 이 허위 학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임원을 받았고 교육부에서 임원 승인까지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면직 해임 요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법인층하고 최 총장 입장에서는 그 아까 템플대 MBA는 다닌 건 맞는데 중대 그만뒀을 뿐인데 직원들이 잘 모르고 기재했을 뿐이다. 네. 이런 어떤 업무 방해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도 꼭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던가 이런 학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임 요구나 만약에 징계 요구가 됐는데 징계 결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의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실제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찌됐든 알려졌던 뭐 명예 박사를 쓰지 않고 박사라고 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 위조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총장이 명확하게 이제 또 대중들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최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총장 자리에 오른다거나 이럴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마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네. 그 모든 한국 대학에 있어서 총장들이 박사 학위를 가지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없을 저는 것이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은 이제 그 허위 학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대학 총장까지 올랐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제가 그 방금 이제 그 이 최 총장이라는 이분이 얘기를 한 것 같이 총장에서 꼭 박사 학위가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석사도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명예교육학 박사라고 만약에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입니다만 뭐 총리가 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이름을 약간 잘못 기재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본인이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라고 지시를 해버렸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상 지금 모든 대학 총장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석사를 쓴다든지 네. 또는 거기에서 명예교육학 박사를 쓴다든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 최성해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으로 또 불똥이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